시중에 풀린 돈이 넉 달 연속 늘었습니다. 한국은행이 14일 발표한 2023년 9월 통화 및 유동성에 따르면 지난 9월 M2는 3,847조 6천억 원으로 전월에 비해 18조 1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경제적 상황에 따라 국가 경제에 필요한 통화 수요가 다른 만큼 유통되는 통화의 규모도 그때그때의 필요에 맞도록 조절해야 하는데요. 통화를 구성하는 항목을 판별하고 그 항목별 수량을 합한 것을 통화지표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통화지표 중 M1과 M2를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협의 통화인 M1은 쉽게 말하면 입출금 예금처럼 바로 현금화해서 쓸 수 있는 돈을 말합니다. 광의 통화인 M2는 M1을 포함한 넓은 의미의 통화지표로서 M1에 정기적금이나 예금 등 유동성 높은 수익성 금융자산까지 포함한 것으로 현금화 시기에 따라 원금 손실 등이 있을 수 있어 M1보다는 현금화가 약간 불편한 통화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시중 통화량의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총 통화로 정의하는 M2를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난 1월까지 감소했던 M2는 2월 한 차례 반등 이후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는 지난 1999년 이후 24년 만에 처음인데요. 하지만 6월부터 8월까지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M2 증가세는 주식시장 관망세와 금리 상승 기대로 투자대기 자금이 유입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수익증권은 금리 연동형 ETF 등 파생형 펀드와 채권형 펀드를 중심으로 증가했고 MMF와 수시 입출식 저축성 예금은 투자대기 자금이 유입되면서 증가 전환했다면서 시장형 상품은 금융기관이 적극적인 자금 조달 노력에 양도성 예금 증서를 중심으로 늘었다고 설명했는데요. 일반인은 들어도 도통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쉽게 풀어 말하면 우리나라는 지난해부터 물가를 잡기 위해 통화정책을 긴축적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통화량은 증가세인데요. 그 이유는 첫 번째로 가계대출이 빠른 속도로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개인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이 돈은 돌고 돌아 다시 예금으로 흘러들어가 통화량을 늘리는 요인이 됩니다. 두 번째로 정부는 올해 9월까지 한국은행에서 누적 기준으로 113조 6천억 원을 빌렸는데요. 정부가 한국은행에서 돈을 빌려 지출을 늘리면서 통화량이 늘어난 겁니다. 이 돈은 한국은행이 채권을 발행해 회수해야 다시 감소하게 되는데요. 정부는 물가 관리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지만 지금은 통화량을 줄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 통화량을 줄이면 경기가 더욱 위축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물가는 잡아야겠고 경기도 살려야 하고 정부와 통화당국의 고민도 깊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